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저희 요즘 계속 하고 있는 이제 논문 리뷰고 트램폴린 아세요, 박사님? 아, 트램폴린 알죠. 저희 동네는 퐁퐁이었어요. 방방이라고 안 했나요? 박사님 방방이에요? 내 어릴 때 트램폴린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우선은 서울 경기권은 이제 방방이, 부산, 울산 이런 데는 퐁퐁, 전남 쪽은 이제 콩콩이. 그래서 오늘 그 트램폴린을 타다가 이제 다치는 경우들에 대해서 한번. 트램폴린은 일단 제가 논문 보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트램폴린 하다가 심하게 다친 아이들 되게 많이 치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성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예전에 대학에 있을 때 이제 소아정형외과를 했으니까 그때 뭐 트램폴린 아이가 뭐 타고 싶게 하고 뭐 그런 이제 그럴 때는 또 와서 의사한테 물어보거든요. 해도 되냐고. 근데 그때는 제가 진심으로 말렸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추락하는 이 중력에 의한 이 힘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밖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꼭 떨어지지 않도록 그 안에서도 너무 심하게 다친 경우를 제가 많이 봐가지고 이건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여기는 라디올로지 케이스 리포트 영상의학과 저널에 나온 거네요. 6살 코카시안 걸이 응급실에 왔는데 양쪽 무릎이 아파서 왔고 이게 체중을 디디는 걸 거부한다. 다리가 아프다고 그렇게 왔어요. 아이가 트램폴린 타다가 떨어지거나 다이렉트 트라우마는 없었대요. 타다가 양쪽 무릎에 갑자기 통증이 온 다음에 이렇게 한번 무릎으로 확 이렇게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소아 진료를 볼 때 되게 주의해야 되는 게 아이들 뼈가 어른 뼈하고 좀 달라서 약하기도 하고 아이들은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또 막 엄살을 부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진찰할 때 성인하고는 좀 다르게 작은 사인들을 잘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진찰을 해보니까 그 프록시말 티비아 여기 근위부를 누르면은 아파한다. 압통이 있다는 게 이것도 이제 꽤 의미 있는 진찰 소견이에요. 지금 이 케이스하고는 다른 이야기지만 애들이 무릎이 아파서 이렇게 무릎이 아프다고 할 때 꼭 고관절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신경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리퍼드 페인이라고 해서 실은 여기 고관절이 문제인데 리퍼드 페인으로 아이는 무릎을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무릎 아프다고 온 애는 꼭 고관절까지 확인해 봐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니까 이제 골절이 있었는데 아주 미세한 골절이 있었다. 그래서 양쪽에 스플린트, 부목을 3주 동안 하고 5주 지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붙었다. 이제 이런 히스토리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 손상을 잡아냈을까요? 보여요. 애들 골절이 또 특징이 있어요. 성인과 다르게. 어른은 이렇게 있다가 뼈가 톡 부러지잖아요. 애들은 뼈가 연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이렇게 탄성이 있어요. 똑 부러지지가 않고 살짝 밴딩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본 엑스레이를 보면 골절이 있다고 의심되는 부위가 있거든요. 여기는 요렇게 이 부위가 지금 라인이 보이잖아요. 이건 이제 골절이 의심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옆에서 본 거 보면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보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흰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요게 이 콜텍스가 버클링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하거든. 버클링이라고 하면 뭐냐면 짜부라짐에서 이렇게 찌글찌글 튀어나온 거를 버클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은 뼈가 이렇게 약간 휘듯이 해가지고 짜부라지면서 이렇게 버클링이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까만 라인 보면은 여기 코티칼 브리치라고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콜텍스가 끊어졌다는 거거든요. 골절에 가장 부합하는 적이죠. 여기 보면 다 끊어진 게 보이죠. 요거 보면 이제 확실히 여기 골절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거 진짜 못 잡아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애가 아파요. 네. 왔어요. 근데 애매한데 이거 좀 네. 이런 느낌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골절 진단하는 게 되게 신중해야 되고, 실제로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골절선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럴 경우에는 아까 압통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까 아이가 안 걸으려고 한다고 그랬죠. 그것도 되게 중요한 사인이에요. 그러면 이거 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의심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정도 골절이 진짜 얕은 골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이렇게 뭐 흰다리나 이런 게 생길 수는 없죠. 생길 수 있어요. 지금은 이게 딱 제자리에 있지만 이렇게 틀어질 수도 있거든요. 또 골절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변형이 전혀 없었는데 저렇게 골절되고 나면 크면서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이 되게 잘 오는 골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 골절은 되게 특이한 게 많아요. 어른하고 완전 달라요. 성장판이 있기 때문에 똑바로 붙었는데 왜 다리가 휘어져요? 골절된 부위가 잘 붙고 나서 휘어질 수 있어요. 아이들은 크면서. 그런 게 있으면 이제 부모님한테
미리 설명해줘요. 이거는 크면서 X자 다리가 오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골절은 이런 식으로. 잡아야겠네요. 그러면 좀 잘 보고. 그렇죠. 진단도 잘하고 어떤 골절이 대략적으로 어떤 패턴을 보인다, 또 뭐 어떤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이야기하고 예상을 하고 또 이제 잘 관찰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소아는 이렇게 골절이 있을 때 생각해야 될 게 많아요. 지금 여기 보면 이 골절의 위치가 요게 성장판이거든요. 요거 성장판 밑에 골절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 성장판을 침범하지 않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다치면서 성장판에도 손상이 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안 보이는 그런 손상이. 그런 건 이제 크면서 봐야 돼요. 성장판 손상이 있다고 해서 그게 크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쪽에 이제 다리가 점점 휘어진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짧아진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성장판 손상이 이제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통 이제 이 정도면 지금 애가 6살이잖아요. 다친 쪽 다리가 길어져요. 한쪽 다리만 다치면 그 다친 쪽만 좀 길어집니다. 근데 얘는 양쪽 다 다쳤으니까 오히려 좀. 키 수술 안 한 키 수술 효과 한 1cm, 평균 한 1cm 정도 길어지고 뭐 아이들마다 다르긴 한데 운이 안 좋지만 또 그런 면에서는 짝짝이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과의 소아는 아이가 나중에 크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문제들까지 다 생각을 하고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서 진료나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워요. 우는 아이를 또 달래면서 봐야 되고 예민한 부모님을 또 잘 케어하면서 봐야 되고 하니까 이래저래 힘드니까 소아를 안 하려고 하죠. 우리나라 이제 의료가 소아를 해서 쉽지 않은 환경이니까 소아정형외과도 지금 거의 뭐 망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소아정형외과도 보면 젊은 분들이 거의 안 하고 있고 우리나라 소아정형외과 전성기 시절에 또 하시던 분들은 이제 다 은퇴하셨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고 소아라는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그리고 환경이 계속 좋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안 하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하다가 이제 은퇴하면 새로 들어오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없는 거죠. 만약에 없는 세상이 됐어요. 소아정형외과가 네, 박사님하실 거예요. 제가 누구는 할 수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분들을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그런 세상이 될 때쯤이면 저도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서 수술은 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비단 의료뿐만 아니고 어떤 사회의 어떤 부분이 망가져 갈 때 그 당시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죠. 그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데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망가져 가기 시작했던 낭패를 그 뒤가 보는 거죠. 이제 의료로 따지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사그라져 가는 분야들로 인한 피해는 이제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나 당장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뭔가 의료를 누려야 될 때 그 분야의 의사 제대로 없으면 피해 아닌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럼 30년대생부터 진짜 위험하겠네요. 5년 정도. 30년대생? 1930년대? 아니 2030년. 2030년대부터 아이들이 네, 아이들. 몇 명 정도 남아 이게 피부로 느끼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게 눈에 보이니까 소아정형외과 누구 하고 있고 누가 관뒀고 누가 은퇴했고 은퇴할 예정이고 지금 젊은 교수들 뭐 또 여기 배우러 들어오는 펠로우들 누구고 이런 게 아니까 이게 이제 미래가 빤히 보이는 거죠.